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도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만 모두 6차례, 여기에 GPS 전파 교란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최근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6차례고 총 17발.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도발의 횟수가 좀 잦아진 느낌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한번 그 미사일과 핵 도발을 강도 높게 한 이후에 다시 이제 3년 만에 이런 그 군사적 도발 위기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까지 포함하면은 모두 이제 7차례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2월 7일 날 이후에 특히 이제 3월 달 들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맞서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미사일 도발을 굉장히 강도 높게 매우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네. 특히 어제 쏘아 올린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 2010년 당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거기에 KN-56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공개만 했지 한 번도 실전 배치를 했다 또는 이제 시험 발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 쏘아 올린 그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이 바로 KN-56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사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1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군에서 당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동당 집무실을 타격하는 정밀 타격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동원되는 전투기가 우리의 주력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15K 그리고 F-16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F-15K와 F-16을 잡는 미사일이 바로 KN-56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 짧은 시간에 북한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제 쏘아 올린 그 미사일이 갖는 의미는 김정은 제1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표현을 하기에 뭐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을 타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들도 도저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맞대응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KN-56의 발사 장면이고요. 오늘 아침 그 노동신문에 어제 그 훈련했던 그 장면들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KN-56가 차량에 실려와서 수직 발사관을 세우고 공중으로 쏘아 올린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러한 공중 폭발 장면 사진까지 실어놨기 때문에 본인들 주장대로라면 사실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북한의 말대로 성공을 했는지 여부에는 우리 군 당국이, 정보 당국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N-56 발사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PS 교란 행위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담긴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지난달 31일 물론 이제 그 북한에서는 한 달 전부터 GPS 교란 작전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즈음해서 북한에서는 GPS 교란 작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GPS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미미하게 또는 국한적으로 GPS 교란 작전을 벌였었는데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 이후에는 출력을 최대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이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4월 1일 날 당시에 그 동해상과 서해상에 있던 우리 선박들이 당연히 이제 GPS를 통해서 해상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어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 GPS 선상에서 화면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또는 현재 위치가 혼선을 일으킨다. 그런 안내 문구가 뜨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속출을 해가지고 대부분 당시에 작업을 중단하고 복귀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군 당국이나 또는 이제 정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지금 3일째, 사흘째 연속 이 GPS의 그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GPS 교란 때문에 우리 군이 강한 경고 성명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 내용 먼저 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의 교란 행위는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GPS 또 이제 군에서 고도의 그 정밀을 요하는 작전용의 이제 GP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북한에서 이에 대해서 교란 작전을 펴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걸 대응을 할까 많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군 관계자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GPS 교란 그 저음파를 차단하는 장비가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이러한 GPS 교란 작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예. 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전협정과 국제 전기통신연합의 어떤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 이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이러한 성명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최근에 일련의 도발의 상태로 봐서는 예. 이러한 국방부 성명 때문에 이런 교란 작전 이런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거의 예로 봐서는 지난 그 2010년부터 11년 그리고 12년 세 차례 북한에서 이러한 그 GPS 교란 작전을 비슷한 위치에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그런 그 북한의 GPS 교란 작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움직임은 파악이 됐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군용뿐만이 아니라 상용이 실질적으로 지대한 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 군으로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그 주의 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아울러서 전파 교란 대응반을 현재 편성을 해서 긴급 대응 조치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 실질적 조치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우리 군의 장비가 상용 GPS를 장착한 게 많아서 교란 작전에 취약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우리 군에서 군사 작전을 한 데 있어서는 이 GPS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군사 장비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개발된 고도의 보안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그 GPS 코드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사실인데요. 예. 우리가 현재 자랑하고 있는 장거리 이제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가 있는데 이 타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드시 GPS에서 유도 장치에 따라서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상대방을 이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예. GPS가 현재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용 그러니까 민간용 GPS가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민간용이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교란 작전이나 여러 가지 북측의 공작에 많이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그 취약점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걸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현재 우리 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인 그 현무나 또는 이제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 그리고 우리가 다연장 로켓으로 발사한 이 천무 같은 경우 예. 북한의 이제 방사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인데 이 모든 것에 현재 상용 GP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GPS가 갖고 있는 범위는 넓은데 예.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실질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빈틈, 이런 단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자적으로 GPS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어 왔는데 어떻게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내일이 되면은 그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이제 시행된 지 딱 한 달이 되는데요. 많은 그 언론 매체나 정보기관 또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과연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진단하는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현재 특히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중심으로는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번만큼은 이제 합격점을 넘어섰다. 굉장히 좀 후한 점수를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1998년도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쏜 이후에 7차례 정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었고 예.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할 때마다 안보리에서는 가장 강력한 안보리 제재가 이번에 또 시행이 된다. 했지만 이제 번번이 북한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빈틈을 파고들어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수차례 이제 감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이처럼 그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역할, 그렇죠. 그 중국의 역할이 컸었는데요. 예. 이번만큼은 중국이 칼자리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현재 안보리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 또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번에 지난달 이제 3일로 되겠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하자마자 중국으로서는 전면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궁금하게 지켜봤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북한 그 해운사 가운데 국제적으로 현재 그 문제가 된 원양 해운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OMA인데요. 예. 이 선박회사의 31척 배가 결국은 이제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대부분 그 중국에 있는 항구를 갖다가 입출항을 하는 경우로 나타났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그 선박에 대해서 입출항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문 검색 강화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국은 실효성을 어느 정도는 발휘를 하고 있고 예.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합격점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중국의 태도가 단시일 내로 일시적으로만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런 그 제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의지가 적어도 2달 내지는 3달 정도 굉장히 장기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이 이러한 그 제재에 신용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해준다면은 이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결국 북한의 어떤 자금줄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 중국의 어떤 그 제재가 공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신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도발을 계속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이제 예를 들자면은 2014년도에 북한의 그 수출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약 33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8천억 원 상당인데 예. 이 액수 가운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킨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요. 예. 그 품목들의 절반 가까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에서 외화벌이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철광석, 석탄, 금, 티타늄 그리고 히토류 같은 이 7개 분야의 이러한 그 광물질을 수출을 해서 대부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외화 광물질 수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 국제사회, EU 그리고 우리 정부마저도 나서가지고 대부분 그 북한의 대외 수출 통로를 막아버리고 대부분 자금줄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 제재가 실행이 되고 이런 품목들이 모두 차단이 된다면은 네. 수출이 중단이 된다면은 네.
북한의 수출액의 절반이 이제는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처럼 외화벌이가 중단되는 상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제사회 제재가 강도 높게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을 계속할 것인가? 예.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예.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금의 어떤 한계에 도달한다면은 네.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은 왜 나오냐면 결국 이란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결국은 원유 수출이었는데요. 예. 이러한 원유 수출의 여러 가지 루트를 모두 차단시키고 이란을 자금을 압박했을 때 결국은 이란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손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이란 핵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의 모델을 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자금 면에서 압박해 가는 것이 예. 이번 대북 제재 결의 22705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란의 전철을 밟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대북 공조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이제 7번째 만났는데요. 그 만남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유엔 제재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결국은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주제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지도자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의 핵,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해법을 서로 조율을 할지가 가장 관심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미중 간도 물론이지만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특히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5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문제에 있어서 협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가 외교부나 공식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국가 주석이 이러한 안보 정상회의 자리에서 특히 가장 민감하고 가장 관심이 높은 남한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향후에 중국이 과연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킬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에 이런 공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관련 북한 보도 내용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설에서 신흥기계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제강국 건설의 개척자 척후병들답게 높은 기계설비 생산 실적으로서 당의 경제강국 건설 구상을 총종다에 관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네, 기존엔 군사 행보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김정은이 이제 신흥 기계 공장을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뭐 지난달 4일 날 당시에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신형 대구경 방사포 그러니까 300mm 방사포 발사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군사 실험, 군사 훈련 장면을 현지 지도를 했었습니다. 매우 강도 높게를 하다가 결국은 20일 만인 약 지난달 25일에 장거리 포병대 타격 연습을 마지막으로 이런 군사 행보에 대해서 주춤하고 예. 민생 행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 민생 행보라는 것이 평양시 그 보통강변에 가면은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섰는데요. 이름은 그 미래상점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봉사기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종합서비스센터, 뭐 머리를 깎거나 머리 미장원을 가거나 이런 그 시설을 직접 들려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방금 그 북한의 앵커가 발표한 대로 신흥 기계 공장까지 이제 시찰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온 제7차 노동장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는 이 주민들을 격려를 하고 생산 현장을 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네. 북한 지도부로서는 현재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처럼 군사 행보에 대한 그 지나친 그 가속화가 결국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숨고르기 차원에서 민생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오늘 아침 이제 노동신문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예. 다시 또 지대공 미사일 현장에 또 복귀를 해서 또 현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일주일간의 짧은 민생 행보였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시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 독수리 연습 폴 이글에 대해서 예. 또 여러 가지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군사 부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짧은 민생 행보를 마치고 또 다시 군사 행보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미래상점, 백화점 같은 곳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부인인 김여정과 동생 리설주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찍혀진 사진을 보니까 좀 둘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불화설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간에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시부 간의 갈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해 그 7월에 당시 북한에서는 그 평양 국제공항을 새로 청사를 문을 열었었는데요. 그 문을 연 그 평양 국제공항에 가면은 굉장히 큰 면세점들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북한 상품을 채웠는데 그 현장을 김여정과 리설주가 함께 동행한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미래상점이라는 그 백화점 여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시찰을 하는데 리설주와 그다음에 김여정이 함께한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두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는 모습이 약간의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포인트인데 김여정의 특성, 성격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현지 지도를 수행한 김여정은 본인의 성격상 대부분 그 사진의 앵글에서 예. 중심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 그 신문에서 제목을 보일 듯 말 듯 김여정의 수행, 예,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변두리에만 있었죠. 네, 그런 밖으로 도는 또는 돌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굉장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한대수하고 웃는 모습들 이런 파격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해진 자리에 김여정과 이설주가 나란히 있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가 뭐 좋다 또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때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출산설이 있었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공개 활동을 등한히 사이에 김여정이 어떤 권력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더 다가가면서 두 사람이 불화설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구체적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성급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다시 공개적인 모습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 또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관계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여정과 리설주의 불화설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최근의 북한 동향들 문관영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